복싱이 재밌는 이유가 세상 다 그렇지만 무언가 하나를 취득하면 하나는 포기를 해야 하고 포기를 했다고 해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격적인 선수는 손이 얼굴에서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방어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방어를 우선하는 선수는 공격이 단순하거나 그리고 포인트에서 밀리기 때문에 채점에서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샤커 스티븐스는 플로이드 메이웨더는 이런 질문을 하실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 것이 복싱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핵심 내용은 발 위치에 따른 스타일의 차별성입니다. 왼쪽에 있는 베테르비예프와 오른쪽에 있는 비볼은 같은 러시아 아마추어 출신이지만 이 둘의 스타일이 비슷하다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중 가장 큰 차이점은 서 있을 때 발 위치에 있습니다. 일단 비볼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발을 앞뒤로 길게 벌리면 잽이 길고 강하게 나간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뒷손은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볼 선수는 부족한 뒷손 리치 거리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뒷다리를 앞으로 살짝 빼주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거기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끔 제가 이런 설명을 하면은 끼워 맞춘다 이런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직접 해보시면은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만약에 체육관을 안 다니고 계시면 동네 공터에서 해보시더라도 이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노우에 같은 경우도 지금 자세를 보시면 발을 앞뒤로 좀 많이 벌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잽을 길고 강하게 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잽을 길게 치니까 상대적으로 뒷손이 뒤쪽으로 가는 모습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노우에가 이렇게 투가 멀어진다는 단점을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 뒷손을 몸통에다가 붙여가지고 일직선상으로 나가면서 상대방 가드 안쪽으로 파고드는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방금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노우에의 자세 때문에 각도가 제한적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뒷손 훅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뒷손 훅을 치더라도 각도가 제한적인 게 보이죠? Prince Nassim Hamed. Speed on his punches and the speed on his punches and the power. 다음은 베테르비예프의 자세를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봤던 이노우에와 비볼과 달리 발 위치가 앞뒤가 아닌 살짝 양옆으로 서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서 있으면 잽을 길고 강하게 못 치지만 뒷손이 상대적으로 가까워지고 양손의 훅 각도가 다양해진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이런 스탠스로 양손을 자유롭게 쓰는 선수가 이 베테르비예프 말고 대표적인 선수가 매니 파키아오입니다. 자, 여기 서 있는 자세만 보더라도 파키아오 선수가 상대 선수보다 스탠스가 좌우로 벌어져 있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Rios there with only one hand. See everything that's coming. Oh, good left there. Pacquiao very bad to the body in that fight. I was saying, come on, bring some more. But when Rios brought some more, Why is he standing right in front of Brandon? I don't know. Pacquiao really is not. 그런데 장점만 있는 전략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서 있으면 단점이 뭐냐면 필연적으로 가드가 벌어지기 때문에 상대방의 잽 공격에 취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키아오는 이것을 극복하고자 사이드 스텝을 활발하게 밟아서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를 하는데요. 베테르비예프는 잽을 잘 사용하는 칼럼 스미스를 만나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이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Don't overlook Callum Smith. But there is business with the 자, 칼럼 스미스가 잽을 잘 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팔 길고 잽 잘 쓰는 분들이 배워야 될 점이 이렇게 잽을 아래서 위로 친다는 점입니다. 이게 왜 좋은 방법이냐면 상대방이 얼굴을 커버를 한다고 했을 때 글러브 있는 부분은 단단하게 가드를 할 수가 있어도 신체 구조상 그 팔꿈치 부분, 그러니까 아래쪽은 가드가 느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턱을 직접적으로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장점입니다. 그런데 베테르비예프는 이런
이런 잽을 방어를 하는 모습이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칼럼 스미스가 잽이 나오는 순간에 상체를 앞으로 슬쩍 나가면서 거리를 좁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칼럼 스미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태에서 잽이 출발해서 얼굴에 닿을 때쯤 최대 힘이 나올 수 있도록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요거를 좀 자동차에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포르쉐 파나메라 GTS라는 모델의 재원표를 갖고 왔는데요. 이 차량의 최대 출력은 510마력이라고 돼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6500rpm에서 510마력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전을 할 때 2-3000rpm을 사용을 하는데 그렇게 밟으면 510마력이 안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칼럼 스미스는 여기까지 뻗었을 때 최대 힘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순간적으로 베테르비에프가 앞으로 살짝 나오면서 최대 힘을 다 쓰지 못한 것입니다. 게다가 양손을 크로스를 시키면서 칼럼 스미스의 잽을 각도를 틀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좌우로 넓게 서는 유형은 가드 사이가 조금 벌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보시면 칼럼 스미스의 앞손에 너무 정면으로 노출돼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L스텝을 밟아서 각도를 살짝 틀어서 상대의 앞손 각도에 정면으로 노출되지 않으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칼럼 스미스의 잽 각도를 고려한 머리를 약간 옆으로 빼면서 훅 공격을 해주는데요. 이노우의 예시를 들면서 발을 앞뒤로 벌리는 사람은 이렇게 뒷손이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멀어진다는 것은 앞손 훅 각도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네, 잽을 그래서 베테르비에프는 이 경기 전반적으로 패턴이 어떻냐면 이런 식으로 사이드 스텝을 밟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각도가 나왔다 싶으면 이런 식으로 머리를 살짝 빼면서 훅 궤적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0 days since Artur Beterbiev's last. 그러니까 길게 치는 칼럼 스미스는 직선 공격에는 강하지만 주먹의 각도는 다양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를 해서 베테르비에프는 이런 식으로 사이드 스텝을 밟으면서 방어를 합니다. Act like that. He's defensive minded. You're shooting and he's coming forward. You're shooting and he's coming forward. 그리고 베테르비에프는 카운터를 앞손 훅으로 때려주는 것이고요. You're shooting and he's coming forward. You're shooting and he's coming forward. It's too easy. I mean, he's closed the distance already. To him. Oh, nice short time you in between your shots. He's a good catch. The key punch. Folded his opponent through the ropes. Now working behind the jab, he sends a right hand to the body. Power shots connected through 2 rounds by Artur Beterbiev. Got a 12 rounds to Body do shot. it. Tess, you the shorter man. 제가 설명드린 패턴대로 경기가 흘러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기를 보신 분들이라면 베테르비에프가 잽 싸움에서도 굉장히 잘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선수 리치 차이를 보시면 칼럼 스미스는 198cm고 베테르비에프는 185cm입니다. 이렇게 리치 차이가 많이 나는데 베테르비에프가 아무 장치도 없이 그냥 잽 싸움만 한다면 100%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테르비에프는 끊임없이 이렇게 각도 조절을 했었고 이런 식으로 페인트를 줘서 상대가 방어할 타이밍을 뺏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공격 타이밍까지 딜레이를 시키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베테르비에프가 칼럼 스미스가 잽을 낼 타이밍에 살짝 앞으로 가면서 방어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베테르비에프는 잽 낼 타이밍을 살짝 늦추면서 칼럼 스미스가 앞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타점을 정확하게 지정을 해놓고 잽을 내니까 칼럼 스미스 입장에서는 머릿속이 복잡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Come in into his rank thinking. 만약에 칼럼 스미스 같은 스타일이 베테르비에프를 잡고 싶었으면 여기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살짝 왼쪽으로 가서 베테르비에프 가드 안쪽으로 잽을 넣으면서 상대를 괴롭혀 줬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못한 점은 앞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서 있을 때 발 위치에 따른 스타일과 전략의 다른 점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발을 앞뒤로 길게 벌린다고 해서 잽 싸움에 꼭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좌우로 벌린다고 해서 잽 싸움에 불리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칼럼 스미스 선수는 잽 싸움에는 자기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I always wanted to be the best. I've always believed I was the best and now it's hard to accept that.
I'm not. 아무튼 칼럼 스미스 선수는 한 가지 무기만 갖고 슈퍼 미들에서 세계 챔피언까지 했지만 라이트 헤비급 최강자 베테르비에프를 만나서 벽을 느꼈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